자, 두 번째 내용 정규분포입니다. 자, 얘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푸는 법에 따라서만 잘 푸시면 되고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정규분포가 뭐냐면요. 방금 했던 확률 변수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건데 그 통계 자료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모든 걸 다 정적분을 통해서 풀려고 하면은 미적분까지 배워야 되고, 왜냐?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로 정의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정적분 값을 일정한 모양에 따른 정적분으로 바꿉니다. 뭔 소리냐? 확률 밀도 함수를 정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형화된 분포를 정규 분포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일반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를 평균 m이라고 나타내요. 이때 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의 확률이 0.5고요. 오른쪽의 확률이 0.5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된 모양의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정규분포는 n이라고 나타냅니다. 네, n 그다음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자, 저 표준편차가 이제 꽤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일단 평균의 의미. 얘는요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요. 위치. 그다음 표준편차는요 그래프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다르더라도요 표준편차가 같으면요 곡선의 모양이 같아요. 즉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모양을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표준편차가 같은 만약에 정규분포 3의 2의 제곱과 정규분포 얘네 둘은요 위치만 다르지 생김새는 똑같아요. 그 뜻은 뭐냐? 평행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표준편차가 같아야지만 겹칠 수가 있고 모양이 같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표준편차가 정규분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때 이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 대한 집중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평균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낮고 펑퍼짐해져요. 평균에 몰려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의미는 평균에 몰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높고 뾰족하게 돼요. 이렇게 쟤는 평균에 몰려있다, 즉 뾰족하다라는 의미고요. 얘는 펑퍼짐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표준편차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얘는 그냥 예제로 푸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정규분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Z라고 나타내요. 확률 변수 Z가 정규분포 N 만큼 나타내는데, 다른데 그때 P Z가 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2199예요. 그때 M의 값을 구하시고, 이럴 때 정규분포 표를 줄 거예요. 표를 줄 건데 그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는데요. 얘를
표준화시킨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고요.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일 때의 정규 분포표를 얘기하고요.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을 어떻게 나타내냐? 표로 나타내주는데 그게 뭐냐? 표준 표라는 얘기예요. 이때 확률 변수를 표준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때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 확률 변수 x를 n만큼 뺀 다음에요.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z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z의 값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확률 변수 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타냈을 때 확률이 0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뭔 소리냐면 평균으로부터 0.6 표준 편차를 곱한 것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확률의 값이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똑같아요. 0.6 표준 편차만큼 간 확률이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값을 얼마나 주냐? 얘는 줍니다. 문제에서는. 자, 그럼 아까 문제 예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Z는요, 정규분포 얘를 따른대요. 그럴 때 그래요. 이때 m의 값을 찾으시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는 요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값이 m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쪽 전체가 0.5, 이쪽 전체가 0.5야. 그럼 50이 여기다 붙이면 50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당연히 뭐보다 크겠어? 0.5보다 크겠지. 근데 그 값이 0.5보다 커요? 아니죠. 그 뜻은 뭐야? 50은 평균보다 작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이 0.2119라는 의미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려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요만큼의 값이 0.5라는 얘기거든. 근데 요 파란 부분이 0.219라는 얘기는 요 빨간 부분은 0.5에서 0.2119를 뺀 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보면 0.2881이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찾아보니까 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다면 요 길이가 뭐란 얘기야? Z값이 0.8에다가 표준 편차인 10을 곱한 값이니까 8만큼이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그렇다면 m에서 8만큼 왼쪽으로 간 게 50이라는 얘기는 m은 얼마나겠어요? 50에다가 8을 더한 58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평균이 58이었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또는 정규보 계속 그게 귀찮은데 처음이니까 그래 봅시다. 자, x라는 확률 변수가요, 정규분포 평균은 8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얘를 따르고, 확률 변수 y가요 정규분포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감마인 얘를 따른대요. 이때 확률 변수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을 때 확률이랑 y가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더했더니 2분의
1이랑 같대요. 자, 이때 P 확률 변수 y가 8 플러스 3분의 2 표준 편차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때 표준 적용표가 어떻게 나왔냐? 0.3413 0.4332 이걸 외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줘요 표로. 제일 쓸데없는 짓이에요. 외워야 될 거 외우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통계적 추정 가서. 이거예요. 4772. 자, 구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얘부터 구해야겠죠. P. 아까 말했다시피 간단하게라도 그래프를 그려놓으세요. 자, 평균이 8입니다. 그럼 4가 여기 있겠죠. 요만큼의 확률이래요. 근데 보시면 얘는 Z 곱하기 표준 편차가 3이거든요. 그럼 Z가 얼마겠어? 3분의 4라는 얘기겠지. 자, 보시면요. 자, Z가 3분의 4라는 것까지 찾았어요. 근데 여기 없어. 3분의 4가. 그 다음에 그거 더하기 얘예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이 6이야. 8이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겠지. 그럼 얘랑 더했을 때 확률이 절반이 될까? 아니겠지. 그 뜻은 뭐냐면 여기가 8이고요.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더했을 때 0.5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랑 같겠어요? Z 곱하기 표준편차 같은데 그 Z가 얼마라고? 3분의 4 표준편차랑 같다고. 요걸 요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자, 그럼 보세요. 8 플러스 3분의 2 알파라는 표준편차는 여기까지가 8이에요. 여기다가 3분의 2 표준편차만큼 더 같다는 얘기거든.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요만큼이에요. 근데 봐봐. 여기까지가 이미 3분의 4 표준편차예요. 그렇다면 요 전체는 요만큼이 3분의 4 요만큼이 3분의 2니까요. 결국 이거만큼 같다는 길이가. 그 뜻은 Z값이 2일 때 확률이 요만큼이라는 얘기겠죠. 그게 얼마겠어? 0.477이겠지. 그 뜻은 요만큼이 0.477이고 요만큼이 0.5니까 이 값은 0.5 더하기 0.477이고 값이 0.977입니다. 이 문제가 2021 수능 기출이에요. 당연히 4점짜리였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셔서 첫 번째 그 합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 그리고 그때 Z값이 얼마나? 3분의 4다. 그러면 3분의 4만큼 간 거에다 3분의 2만큼 더했으면 총 얼마큼 간 거냐? 2만큼 간 거다. 그럼 그때 확률이 얼마냐? 요만큼이다.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에 0.5를 더한 요 값이 0.977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그 정규분법 문제는 푸는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프를 그린다. 그 가운데 대칭점이 평균이다. 그렇다면 평균의 왼쪽으로 갔을까 오른쪽으로 갔을까를 그래프로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한 Z값을 찾아주시되 요 길이가 뭐랑 같다? Z값에다 표준편차를 곱한 값이랑 같다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그 확률을 0.5랑 더할지 0.5에서 뺄지 또는 뺀 값을 여기를 통해서 얘를 구할지 등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요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랑 짬뽕시킵니다. 얘도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고 나왔어요. 단, P. 자, 이걸 해석부터 해봅시다. 자, 이항분포겠죠. 100번을 시행했어요. 그때 일어난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1로 20이겠지. 그럼 분산은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니까 16일 거예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 400점. 따라서 정규분포를 몇을 따라요? 20의 4의 제곱 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자, 이 사건이 22, 23, 24 그 뜻은 뭐예요? 2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를 구하라는 게 얘예요. 그렇다면 요만큼 길이가 2잖아요. 2가 Z 곱하기 4란 얘기죠. 그럼 Z는 뭐겠어요? 2분의 1, 0.5겠지. 그러면 얘를 왜 줬겠어?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0.1915란 얘기예요. 그 뜻은 우리가 구할 얘는 0.5에서 0.1915를 뺀 값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308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또는 1회 시행에 10점을 얻을 확률이요.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입니다. 0점에서 시작해서 1600번 독립시행을 시행했을 때 그 점수가 832점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그럼 1600번에서 이항분포 확률이 5분의 1이겠죠. 그렇다면 평균은 얼마겠어요? 곱하면 320이 되고요. 분산은 320 곱하기 5분의 4니까 14 곱하기 4 256이네요. 그렇다면 표준편차는
16이겠네요. 따라서 얘는 정규분법 뭘 따라요? 얘를 따르는 얘기겠지. 자, 그때 시점을 얻는 평균이 320회라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시점을 얻는 시행을 X라고 할까?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1600번이거든요. 그 다음 10A 마이너스 2B가 되고 832를 구해봅시다. 그렇다면 2를 곱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대신에 문제에서 중까지 다 안 썼구나. 그럼 4031을 10로 나눕시다. 3, 36, 43, 3, 36, 72. 따라서 A는 336번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자, 정문표를 그려서 320이고요. 336이고 그거보다 큰 확률 우리 예고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요만큼이 또 Z 곱하기 16이니까 16Z가 16이네요. Z는 1이네요. 그럼 요만큼이 Z가 1대 확률 0.3413이니 요 확률은 0.5에서 0.3413을 빼주면 되는 거네요. 7, 9, 8, 9, 5, 0.1587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풀어보시면 되시겠고 통계적 추정은 다음 주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